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엄남미 지음 미라클 모닝 출판사의 기적을 만드는 감사 메모입니다. 매일 감사 메모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행위이다. 그것은 벽에다 공을 치는 것처럼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어령. 한 남자아이가 가게에서 진통제와 약을 훔쳤다. 주인이 그 아이를 잡아 호되게 혼냈다. 야, 이 도둑놈아, 너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도둑질이야. 그때 스프 가게 주인이 나오며 그만하라며 약 파는 가게 아주머니를 말렸다. 이 약 얼마요? 10,000원이에요. 화가 난 아주머니는 야채 스프 가게 주인이 주는 돈을 받고 들어갔다. 얘야, 약을 누굴 주려고 하니? 아저씨는 따뜻하게 물었다. 엄마가 아파요. 여기 야채 스프도 있다. 어서 가서 엄마한테 드리거라. 네,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약과 따뜻한 스프를 주며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받은 모든 호의에 감사하자. 그리고 세상의 아픈 사람을 위해 꼭 의사가 될 거야. 소녀는 그때부터 자신이 세상에서 받은 감사할 점들을 종이에 하나씩 메모하기 시작했다. 아픈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강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만 했다. 30년 후 야채 스프 가게 주인은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없는 살림에도 스프를 무료로 주는 선행을 하였다.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딸이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보는 순간 2,700만 원이란 청구서에 망연자실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라서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하염없이 아버지 앞에서 울기만 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이 병은 뇌경색이라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다음날 울다가 지쳐 아버지 침상에서 눈을 떴는데 옆에 병원비 청구서가 있었다. 병원비가 다 지불되었다는 것이다. 이 병원비가 어떻게 다 지불되었지요? 딸이 주치의에게 물었다. 30년 전에 진통제 3통과 야채 수프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난한 소년이 30년 후 의사가 되어 엄마를 살린 야채 수프 가게 아저씨를 살렸다. 자신이 입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소년이 멋지게 매일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대성했다. 태국의 한 광고에서 본 것인데 실화다. 세상에 베푼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건 자연의 이치다.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가난한 소년이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한 점들을 종이에 메모했다. 베풀면 행복해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봉사다.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 지수가 낮다. 내가 남을 행복하게 해준 만큼 내 행복이 증가된다. 베푸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한 미소, 인사, 웃음, 따뜻한 손길도 포함된다. 황창현 신부는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10억을 버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 사람이 힘들 때 따뜻하게 안아주며 도움을 주는 것은 100억을 버는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매일 감사할 점들을 종이에 적는 사람들은 선행을 한다. 나는 감사할 점들을 매일 기록으로 남기면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 회원님들과 모임을 가졌다. 정기적으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이기에 모이면 에너지가 긍정적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 싶을 정도로 베풀고 싶다. 한 회원님이 숙소의 직원들에게 친절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머리까지 숙여가며 했다. 있잖아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감사라는 말을 크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왜죠? 감사란 한자는 느낄 감에 살해할 사, 즉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란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소리를 크게 내면 그 뜻이 더 잘 전달된대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그래서 H님은 큰 소리로 감사를 더 강조하시는군요. 인사를 받는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밝고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 뜻을 알았으니 감사를 크게 외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카페에 감사 메모 일기란에 감사를 표현할 때 소리에도 집중을 해보자고 마음먹게 한 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로 메모했다. 메모는 잃어버리지 않고 인식하게 해준다. 베푸는 행위는 즐겁다. 돈이 들거나 큰 힘이 들지 않는다. 감사라는 단어를 말하거나 글로 써놓는 행위는 세상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를 쓴 이의용 교수님도 20년 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감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메모하지는 않았다. 우연히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일기를 적는다는 걸 알게 되어 대학생들과 같이 감사 메모를 공유하고 그들에게도 쓰라고 권유했다. 삶에서 소소한 감사거리들을 찾게 되어 일기를 쓴 사람들이 편안해졌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면서 타인에게 쓰기를 권유해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감사일기로 베푸는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 메모를 시작하기 전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지지 못한 결핍과 모자람에 초점을 맞추며 살았다고.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 행복이 넘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더 만족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일기 쓰기를 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는 웰빙이란 말이 피상적인 행복보다 깊이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하는 경험, 느끼는 즐거움, 주위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사랑에 영향을 받는다. 감사를 더 많이 느낄 때 웰빙 지수도 올라간다. 철학자 에피크로스도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면 기쁨을 느끼지만 항상 더 많이 원하면 고통만 증가한다고 말했다.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남들에게 가진 것을 베풀면 저절로 원하는 것이 들어온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베풀 때 월급이 10% 인상되는 것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용인 서울병원 이재남 이사장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 베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남에게 베푸는 속에서만 발전이 있다며 돈 많이 벌면 사회에 환원하는데 그 행위가 몇 갑절이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한다. 진정한 감사에 베풀매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감사일기를 쓰고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혼자 하는 것보다 공유를 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SNS가 잘 발달되어 구글 킵, 에버노트, 데일리노트 등 감사를 한 줄, 두 줄 적을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다. 게임을 하듯 앱에다 감사한 점들을 매일 한 줄씩이라도 메모를 남기자. 만약 쓰지 않은 날이라면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고 말하면 된다. 감사할 점들을 적어 놓으면 더 베풀게 된다. 게임을 하듯이
재미있게 감사 메모를 해보자. 감사는 행복 에너지, 불평은 마음속 가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 삶의 영적 차원이 열릴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 등산객 한 명이 눈보라치는 산에서 길을 잃었다. 앞을 보기 어려웠다. 산장을 찾을 수가 없어. 눈이 많이 와서 추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집에 못 갈 것 같아. 내가 죽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날씨가 하필이면 이렇게 안 좋을 게 뭐람. 오늘 괜히 나왔네. 일을 어쩌지? 제기랄, 눈 때문에 이제 모든 걸 다 잃게 생겼네. 더 이상 추워서 난 못 걸어. 눈이 많이 내린 것에 대해 불평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한 등산객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바로 5m만 더 가면 산장이 있었다. 오지 탐험 전문가들은 조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체력 저하가 아니라 희망을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등산객이 눈보라가 많이 치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목숨이 아직 남아있어 숨 쉴 수 있어 감사하고 반드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발을 조금만 더 움직였더라면.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연구를 실시했다. 감사와 불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불평과 불만이 많아 삶에서 투덜대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 건강 등 많은 문제들을 달고 살았다. 비교적 고독하게 살아서 사망률도 1.5배 높았다. 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생활 만족도가 높고 인간관계, 건강 모두 좋았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현대의 우주 물리학자이자 루게릭 병을 이겨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자신의 병에 불평하지 않았다. 읽고 말하고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이루어냈다. 병마를 이겨내며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있는 한 누구나 희망이 있고 또 성공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3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생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했다. 손이 아직 살아서 움직이고 뇌는 아직도 사고하고 있다며 평생 꿈을 향해 전진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 감사하고 감사할 것 투성이라고 말한다. 상처받지 않는 영혼의 저자 마이클 싱어는 신경을 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라 한다. 가시를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평거리다. 잠이 들면 팔을 움직이기 힘드니까 잠을 푹 잘 수도 없다. 거기에다 가시 때문에 잘 수 없다고 불만스러운 마음까지 더하면 몸이 더 아프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으니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가시가 박혀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온다. 밖에 나가면 가시를 건드릴까봐 두렵다. 이때 가시를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 괴로우니 아무것도 접촉하지 않고 불평 보호막을 치며 고통스러운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가시를 건드리는 외부 상황이 존재한다. 두 번째 방법은 빼내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가시를 빼내면 내면의 고통이 줄어든다. 불평을 하는 자신의 느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주면 된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 감사하면 가시는 저절로 빠진다.
사람은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에너지다. 긍정 에너지인 감사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초연함을 잃지 않고 여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 감사는 마음속 고통스러운 가시를 빼내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불평이라는 가시만 빼내도 행복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불평과 불만이라는 가시는 백해무익하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탄탄대로로 흘러가도 감사하고 만족하기는커녕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불만거리를 억지로 찾아낸다. 기꺼이 뺀 가시에다 더 많은 가시를 박는 것과 같다. 행복 에너지에서 멀어지게 되어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 우동을 좋아하는 사춘기 여학생이 엄마와 크게 싸우고 우동 파는 가게로 달려갔다. 눈물을 흘리며 우동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주머니를 봤더니 돈이 없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보자 소녀는 엄마와 지금 크게 싸우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우동 한 그릇이 먹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딱하게 여긴 아주머니는 그냥 우동 한 그릇을 내주었다. 소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는 우동을 먹었다. 아주머니는 불평하는 소녀의 가시를 빼주었다. 얘야, 15년 넘게 너를 길러주신 엄마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그깟 우동 한 그릇 그냥 준 것으로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구나. 누구에게 더 감사해야 하겠니?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소중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소녀의 행동에서 우리는 불평이 얼마나 큰 손해인 줄 알 수 있다. 물론 소녀는 부모님과 싸워서 화가 났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감사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빠져나와 보니 우동을 준 아주머니께 감사하지 않았는가? 행복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불평과 불만의 가시를 행복을 위해 가급적 없애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항상 밝고 에너지가 가득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해주거나 감사 메모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셨다는 엄남미 작가의 감사 메모 읽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